제가 연초에 부동산 주식 다 뭉뚱그려서 요약 분석은 드렸는데 개별 분석은 안 드렸죠. 지금 좀 늦었지만은 분석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분석하는 것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도 실거래가 허수거래 때문에 버티거나 오히려 아파트는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지금에는 이것이 이슈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반기 상승이 멈추지 않겠는가. 전제 조건은 실거래가 허수거래 자전거래가 조금이라도 규제가 될 시에라는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취소 신고 안 한 거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건 국토부가 단속 안 하기 때문에 안 걸린 게 더 많다. 근데 이거 제대로 손볼 거라고, 물론 저희가 이거 손볼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토부랑 현 지금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치인들 너무 과소평가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이 아닌데, 그죠? 이 정도로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건데, 저희가 또 잘못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생각이 있겠죠. 표를 지금 잃으면서까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은 손을 보지 전면적으로 손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찔끔찔끔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상승이 멈추지 못한다고 해도 상승폭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거기다가 만약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뒷구멍이 있는데, 그래도 점점 조금 요거는 손을 보더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건 뭐 작년 6월까지도 이거 면제해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1, 2, 3 실거래가 허수거래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기본이죠. 이거 노통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나서 그때 집값이 상승이 멈췄던 거 아닙니까?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이렇게 요거까지 좀 세 가지 손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하반기 때 약간의 하락도 나올 수 있을 건데 근데 세 가지를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올해 말 내년에 상가는 경매에 많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은 자영업자들 보증금 뜯어먹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차피 1년, 2년 월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영업자가 법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증금에서 띄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에 상가 경매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그 하락폭을 뭐 어쩌면은 조금 상가를 먼저 접근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 고려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일단은 마이너스 50%까지는 떨어져야지 조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동산 하락기로 가는 시작인데 뭐 2, 30% 떨어졌다고 매수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중에서도 급매물로 해서 마이너스 50%인데 코로나가 좀 잦아들었을 때 다시금 뭐 고객 식당의 손님들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조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그래도 올해 아파트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멈추거나 약간의 하락이 많이 온다 해도 급락은 올해는 없을 것 같다. 그럼 급락은 언제 오느냐? 투기 세력이 팔고 나면은 치받다가 오는데 치받다가가 바로 이 멈추면서 약간의 유예 기간이 1, 2년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처럼 나가다가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1, 2년 동안 약간의 버티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기 세력은 나가고 이제 개인끼리 치받으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싼 값에 내놓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사라지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접근은 매우 일찍 했고 저희가 토지는 2009년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주택 접근을 했죠. 지방은 10년, 수도권은 12년. 그리고 2015년 중반부터 주택은 매도하고 그러나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보고 오히려 부동산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40%는 유지했고 그것을 꾸준히 줄여서 작년 올해 10%씩 해서 올해가 사실은 모두 매도하고 떠난 해인데 그런데 농지는 10% 가지자로 제가 바꿨습니다. 10%는 남겨서 그 농지 집 지을 수 있는 농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저는 아무래도 식량 위기가 향후 10년 동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좋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가서 텃밭도 이룰 수 있고 감자라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농막을 지어서 코로나 시대에 쉴 수도 있고 전 농막 열풍이 좀 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막 같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농사가 꼭 잘 돼야 됩니다. 식량 위기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약간 리스크 해지 차원으로 그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다 전체 자산의 10%는 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떤 식량 위기에 대한 대비 차원이지, 근데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오히려 농사를 잘 되는 쪽으로 작은 금액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요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가 다 팔고 나가는 게 끝이었어요. 저희가 왜 미리 움직였느냐 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은 거래량이 사라지면은 팔 수가 없어요. 가격은 있는데 매수세가 끊겨요. 그렇게 되면은 상황 따라서 매수세가 돌아올 때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그냥 쭉쭉 떨어지는 게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도 좀 미리 나가는 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이번 정부에서 이걸 안 할 줄 알았으면은 그때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일부라도 뭐 토지라도 끝까지 남겨서 가져왔던 것을 이제 마저 정리하는 시기가 되겠고, 요거는 정말 식량 위기가 온다고 믿는 분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고요. 글쎄요, 상가가 어떻게 되려나요? 상가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현금을 좀 미리 부동산에서 나와서 가지고 있는 분에게 기회가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 따라서 백신이 만약에 정말 효과가 좋아서 만약에 손님이 올해만 내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면은 상가의 하락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다면 베트남에 지금 그 상권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투자가 할 수 있는 분은 베트남도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광지인데 지금 거의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 망하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저는 일단은 마이너스 50% 아래에서 접근, 그 정도 가격이 온다면은, 그리고 상권은 좋아야겠죠. 그렇게 그 정도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리하게 100%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고 전체 자산에서 한 50% 정도나 40% 정도 상가를 사더라도 조금은 작은 상가를 사서 조금은 리스크를, 현금이 좀 있어야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부동산이요. 그죠? 이 정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600억 자산가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600억 자산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돌덩이 6개가 있는데, 제가 하나에 100억 원씩 부르겠다. 그러면 난 6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냐. 아파트가 바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지금까지. 이것은 뭐, 어떤 경제 원리로도 아니고, 뉴욕의 아파트보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 현실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이젠 아시겠죠? 제가 왜 맨날 정치인, 국토부, 탄간놀이 같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그거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가 일부러 잡지 않는 것이다 한 이유가 요즘에 밝혀져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것은 나중에 있으면 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이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고. 근데 뭐 제가 다 맞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